ISBN 넘버로 검색을 해서 책 제목과 저자, 출판사 이름을 차례대로 이렇게 채워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을 정리를 하면서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걸 한번 좀 리스트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보다가 책에 있는 ISBN 번호라는 이제 그 바코드를 읽어서 그걸로 이제 도서 목록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크로로 좀 짜봤고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책에 요즘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요 책의 뒤쪽 하단 왼 하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ISBN 코드라고 해서 이 고유 번호를 알면은 요 책에 대한 정보를 검색 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바코드 스캐너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보면 이 설정에서 물론 이것도 어플리케이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설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괄 스캔 모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 스캔 모드를 체크를 한 상황에서 스캐너로 이제 읽으면은 요 값들이 하나하나 다 저장이 쭉 일렬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운받은 바코드 스캐너로 이 바코드 정보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스캔을 다 하면 여기 히스토리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읽었던 바코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다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97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닌 이 번호 같은 경우는 이 바코드 옆에 있는 다른 번호가 같이 좀 섞여서 들어간 케이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스캔한 책이 총 6권, 그러면 이제 6개의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1개의 바코드를 제외하고 6개의 바코드가 모두 제대로 읽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유를 통해서 나에게 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코드 리딩 앱으로 모은 자료를 메일로 받으면 이렇게 메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바로 제대로 뜨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깨지는 경우는 글자를 처리하는 형식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연결 프로그램에 메모장으로 띄우고 와서 보면 이게 제대로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 이름을 살짝 바꿔주고요. 좀 확장자명 CSV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요 인코딩을 살짝 바꿔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인코딩을 여기서 그냥 안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시로 바꾸고 요 인코딩 요 설정을 안시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저장이 됐고요. 요 추가된 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엑셀에서 열면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간 요 엑셀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숫자가 바코드의 숫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식을 엑셀에서 좀 스마트하게 바꿔줬지만 이게 저희가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범위 선택을 해서 요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형식을 바꿔주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제거를 해주면 요 바코드를 읽은 값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은 값을 만들어진 형식의 요 파일에 ISBN 넘버 부분에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네이버 창을 띄운 다음에 검색칸에 넣고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 책에서 바로 제대로 된 책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책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출판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서 바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크롤링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걸 검색을 할 때
이 인터넷 웹서핑에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 주소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번호를 치고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요 서치에 여러가지 구문이 이렇게 쭉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살짝 수정을 해서 살짝만 보면은 처음에 서치 네이버.com에서 서치 네이버에게 서치를 시키는데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표 뒤에 구체적인 명령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물음표 이후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요 쿼리 부분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쿼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 상태로 다시 검색을 해도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문을 일단 복사를 해주고요. 복사를 해주고 이 부분만 검색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이 정보가 충분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텍스트 중에 이 뒤에 있는 쿼리 뒷부분에 있는 이 번호만 우리가 읽었던 ISBN 번호, 이 번호 값이 제대로 들어가게끔만 이제 검색을 하면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실 때 이 위에 주소창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를 복사를 해서 우선 임시로 좀 어디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과 출판사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F11을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뜹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이 왼쪽에 있는 요 요소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개체를 누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문구에 대한 소스가 나오는데 이 앞 뒤에 있는 클래스 네임이나 뭐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번호를 봤을 때 이 클래스 네임 sh 북탑 이 클래스 네임을 좀 이용을 하면 이쪽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복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작가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이 요소 선택을 눌러서 이 작가 이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작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아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값을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출판사 이름을 찾아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소 선택을 눌러서 이 출판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출판사를 찾아오는데 이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이 어서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 이름의 경우에는 이 출판사 이름을 골라서 이 찾기에서 찾아보면 이 아래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좀 특화된 클래스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 세 가지 클래스 네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로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보안센터에서 보안센터 설정에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체크를 해 두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이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추가해서 매크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에 체크를 해 두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요. 이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에 모듈을 하나를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만들 코드는 ISBN 파일 F라는 이름으로 fin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만들 개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값들을 끌어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도구의 참조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HTML 오브젝트와 인터넷 컨트롤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두고 사용을 해야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E라는 변수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dim IE를 as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 들어가는 주소창을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dim search URL 그리고 여기 ISBN 넘버를 읽어드리기 위한 ISBN 넘버를 스트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기 위해서 먼저 set IE는 create
인터랙티브 오브젝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글자를 틀리지 않게 이렇게 좀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처음에 i를 불러오면은 비저블은 우선 보이게 해두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실제로 띄워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URL은 처음에 URL은 요 테스트하면서 끌어왔었던 요 URL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URL을 이 값을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엔 i 내비게이트에 SURL을 해서 요 URL을 URL을 불러올 것이고, 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i.quit를 해서 종료하고, 그리고 set i를 nothing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 클래스 네임들로 해서 개체를 찾아올 때의 값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클래스 네임 아까 적어놨던 요 값들을 가지고 요 소스 코드에 우선 먼저 넣어주고요. 먼저 요 첫 번째 있는 제목에 대한 부분, 제목에 대한 거는 i.documents get elements by class name으로 하고, 요거를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표 닫고 글로 닫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클래스 네임에 대해서도 일단 개체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퀴트 부분에 중단점을 찍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실행된 다음에 요 화면을 열었고, 여기서 런타임 오류네요. 자동화 오류. 이 부분은 처음에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불렀을 때,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부르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채워지기도 전에 요 값들을 찾다 보니 제대로 못 찾아서 나오는 현상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구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o while로 해서 이 부분을 막는데, i.ready status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신호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또는 i의 현재의 상태가 busy 상태가 true일 경우에는,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do events로 해서 여기서 일단 멈춰 있어라. 그리고 루프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이 익스플로러가 다 돌 때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단했던 부분 멈추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필요한 창을 이렇게 띄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퀴트로 빠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클래스 네임으로 제대로 개체들을 끌어왔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보려면, 보기에 조사식 창을 열어서 여기 있는 이 값을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 변수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author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클래스 네임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중단점을 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 네임에 대해서 값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렌스가 1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1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항목 중에 우리가 흔히 어차피 보는 부분들은 이너 텍스트 부분입니다. 이너 텍스트를 보면 예림당, 이건 출판사에 대한 정보이네요. 이 출판사 정보는 한 번에 제대로 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탑, 이 부분이 아마 제목에 대한 값이 들어갈 겁니다.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여기 제목 부분이 이너 텍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값을 이렇게 쭉 늘려서 보면은 그냥 제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이름, 작가 이름하고 뭐 그 외의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책 제목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이템에서의 칠드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칠드런의 아이템이 다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너 텍스트에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은 아니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이너 텍스트에 또다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작가 이름과 그 이후의 정보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칠드런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아이템이 다시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아이템을 봤을 때 첫 번째 아이템의 이너 텍스트는 이렇게 책 제목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책 제목이 들어있는 이 클래스에서는 두 번째 칠드런의 첫 번째 칠드런에 있는 이너 링크 값을 가지고 오면은 제대로 제목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작가 부분에 가면 지금 현재 렌스가 0으로 돼 있고 아이템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대소문자로 구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식 편집에 들어가서 이 A를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해서 확인을 하면 값이 다시 바뀌었는데요. 이 값에 보면 아이템이 하나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로 들어가서 보면 역시 아이템 1에 있는 이너 텍스트 값을 보면은 만화가 이름 이외에도 출판사 이름까지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칠드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칠드런에 들어가면 또 역시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템에 있는 값을 보면 이너 텍스트 값에 이렇게 저자의 이름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네임으로 가지고 올 때는 개체가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개체는 0을 뜻합니다. 그래서 0, 이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아이템에서의 칠드런의 처음에는 두 번째 개체였죠. 두 번째 개체의 칠드런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첫 번째 개체의 이너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소문자였고 소문자로 해서 칠드런의 첫 번째 칠드런의 이너 텍스트 값을 가지고 왔으면 됐습니다. 아스타에서도 여기도 0번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죠. 0번을 넣어주고 그 다음 패신저에서는 출판사에서는 0번의 이너 텍스트 값 요렇게만 가지고 오면은 값이 제대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값이 제대로 보일지는 여기 디버그를 통해서 디버그.print를 통해서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퀴트 앞에 중단점을 찍고 다시 이 구문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을 실행을 하면 창을 열고 에러가 발생했네요. 디버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스펠이 틀렸네요. 스펠을 고쳐주고 다시 완전히 중단을 한 다음에 이 창 다시 닫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창을 열고 이렇게 그러면 책 제목, 이름, 그다음 출판사 이름까지 제대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 닫고 종료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문 요 부분이 요 엑셀표의 B3번 세 번째 칸부터 쭉 증가시키면서 이 부분에 값을 바꿔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 앞에 두 문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두 while에 이 range b의 i 값이 value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올 때까지 루프를 돌고 i 값은 i 플러스 1을 해라. 근데 처음에 시작되는 i의 초기 값은 세 번째 칸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SURL은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먼저 한번 선언이 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 이 부분을 넣어주는데 이 뒤에 들어가는 쿼리 이꼴 되어 있는 이 뒷부분은 ISBN 넘버가 들어가야 되니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ISBN 넘버는 range bi의 value 값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있는 ISBN 넘버 값을 바로 여기로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들어가는 요 구문이
여기 만들어진 요 내용이 요 두 루프 안에 들어가고, 이 부분 이제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탭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내비게이트 주소가 URL에다가 뒤에 ISBN 넘버가 들어가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칸부터 쭉 증가시키면서 이 아래에 있는 구문을 반복을 하면서 이 값들을 쭉 집어넣을 것인데, 이번에 디버그 프린트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칸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칸은 각각 range, 책 제목은 C로 들어갔으니까 C의 I value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요거와 똑같은 식으로 CDE에다가 각각 들어가면 되니까 디버그 프린트를 각각 이렇게 C를 D로, 여기서는 그 다음 줄에서는 E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창을 열고 첫 번째 조사하고 두 번째 거 조사하고 세 번째 거를 조사했는데, 이 세 번째 거를 조사했을 때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위드문이 변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뜨는데, 세 번째 값은 아까 전에도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바코드 값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마도 책에 대한 정보가 안 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클래스 네임으로 찾아서 거기에 있는 children을 찾아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럼 이 부분, 요 값을 채워 넣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책 정보가 있을 것인가? 책 정보가 있으면 아마도 요 shbooktab이라는 클래스 네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것을 if 구문으로 한 번 더 따지는 그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f IEA 다큐먼트의 get elements by 클래스 네임에 shbooktab 값의 렌스, 만약에 이 값이 없으면 렌스가 0일 겁니다. 그래서 렌스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구문들을 반복을 해라 이렇게 하고 and if 이렇게 걸어주면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는 이 if 구문으로 쌓여져 있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떴던 창 닫아주고요. 요거 멈춰주고 여기에 있었던 만들어졌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지운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을 띄우고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찾을 때 정보 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책까지 이렇게 끝까지 찾은 다음에 여기 중단점에서 멈췄고요. 중단점 해제하고 진행하면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닫는 것까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소스가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 true를 이제는 false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alse.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로 화면이 뜨지 않고 바로 이제 값이 채워지는 현상이 될 것이고요. 여기 양식을 살짝만 바꿔주고 트롤1에 테두리 채워주고 요 값들을 다시 한 번 더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에 버튼으로 가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주고 매크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만들었던 요 서브 함수를 연결을 시켜주고 요 이름은 ISBN 검색 요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방금 만들어졌던 실행이 됩니다. 요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ISBN 넘버로 검색을 해서 책 제목과 저자, 출판사 이름을 차례대로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ISBN 바코드 번호를 통해서 도서 목록을 정리를 하는 요 크롤링, 엑셀 VBA를 이용한 크롤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저 처음 해본 크롤링이라서 잘 될지 어떨지 몰랐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잘 돌아가서 다행이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활용만 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클로링을 할 때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스 네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떤 값들이 우리 필요한 값들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사식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는 그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